위하여!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전통술 막걸리. 농부가 마셔서 농주, 배꽃이 피는 계절에 담궈서 리화주, 단맛이 나는 술이라고 해서 감주, 곡식으로 빚어서 곡주. 빚는 사람에 따라, 얽힌 사연에 따라 그 이름 또한 다양하게 불렸던 술이 막걸리다. 먼 옛날에 그 논두렁에 앉아서 마시는 막걸리는 농부들이 새참이자 고된 노동을 버티게 하는 고마운 술이었는데 한 잔, 두 잔 마시며 고달픈 생활과의 흥을 돋구기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 시절 따뜻한 한 끼를 대신했던 발효식품 막걸리. 세월이 빚어낸 곡물의 향연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혀끝이 기억하는 일품의 향기로 피어오르면서 웰빙 시대의 화려한 슈퍼푸드로 그 진가를 빛내고 있다. 오늘은 전통과 과학이 담긴 전통술 막걸리에 대해 알아본다. 연길에 오면 반드시 들려야 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중국 조선족 민속원. 사람들이 한낮의 더위를 시원하게 식히기 위해 즐겨 찾는 곳이 있다고 한다. 전통 막걸리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 지금은 입소문을 타고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막걸리 가게이다. 清凉清爽特味儿，推荐买吧。鸡肉姜米麦芽先发酵后煮制。比那个我们家那边的白酒好喝。今天品尝了以后，哎呀，真的很哇塞！我给大家强烈推荐。 막걸리는 역사가 가장 오랜 술 중의 하나인데 조선족 막걸리 양조기에는 2011년 길림성 정부에서 비준한 제3진 성급 무형문화재 대표 종목이 올랐다. 이곳에서 10년 넘게 막걸리를 빚어온 안정금 씨는 조선족 애령 막걸리 제작기의 주급 전승인이다. 막걸리 빚기 기회는 연변 지역에서 1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답니다. 1929년에 편찬한 강백산 전기에서는 간도 지역의 농촌에서 자랑할 만한 것은 여름에 마시는 막걸리이다. 이런 술은 집집마다 빚을 수 있다고 기록하였고 20세기 80년대까지 마을에서는 명절이나 잔치가 있으면 집집마다 그 막걸리를 빚어서 농만기에 빠뜨릴 수 없는 음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잎사를 발효시켜 만든 조선족의 전통주 막걸리. 주 재료는 알곡인데 잎살이 귀하던 그 옛날 선인들은 옥수수 가루로 막걸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 외에 좁쌀, 기장쌀, 잎살, 찹쌀 등을 주 재료로 썼고 보조 재료로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보탰다고 한다. 감조를 제가 하자면 먼저 쌀을 알뚜물이 다 나가게 깨끗하게 씻습니다. 8시간을 불궈가지고 물을 다 쿵 해가지고 저 멍고에다 있지 않습니까? 예? 쌀을 보통 이래 찌느라면 40분 내지 50분, 1시간 거의 사울로 찌게 돼 있습니다. 쌀을 쪄가지고 쌀을 식힙니다. 뜸기운이가 몽땅 나가야 됩니다. 조선족 선인들은 술을 빚기 위해 곡물의 발효에 곡물을 이용한 발효제, 누룩을 사용했다. 술의 맛과 농도를 결정하는 누룩. 누룩은 막걸리의 필수 발효제이다. 안정금 씨가 사용하는 누룩의 주 재료는 밀과 녹두이다. 누룩이 막걸리의 맛을 결정하는 만큼 그녀는 누룩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 통밀가루에 녹두즙을 조금씩 넣으며 비벼주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누룩이 잘 발효될 수 있는 최상의 습도를 맞춰야 한다. 안정금 씨는 그 비율을 촉감으로 맞춘다. 습도를 맞추고 나면 이제 틀에 재료를 넣고 흩어지지 않도록 꽁꽁 밟아 누룩의 형태를 만든다. 누룩을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룩에 틈이 생기지 않고 단단해지도록 오랫동안 발로 꽁꽁 밟아주는 것. 잡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누룩가루를 깨끗한 천에 싸서 깨끗한 양말을 신고 밟아 형태를 갖춘 누룩을 만든다.
온돌에다가 짚을 팹니다. 그 덩어리를 한나씩 넣습니다. 한나씩 놔가지고 그다음 그 짚을 또 한 벌 덮습니다. 덮어가지고 불 뗍니다. 그 온도가 있지 않 35도, 40도 됩니다. 그 온도에서 20하루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누르기가 유산균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 균이가 나옵니다. 발효된 누룩덩이를 선반 위에 올려놓고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하고 건조한 곳에 잘게 부수어 말리면 자연 유산균이 생성된다. 누르기가 제일 좋은 누르기가 파이준입니다. 흰 기운입니다. 그 기운이가 제일 좋은 기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운이 조금 못하게 나오는 거는 황준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저 누르끼리에 하는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운이 나오는 게가 그건 조금 못하게 되어 있고 회준이는 아닙니다. 그거는 실패로 되어 있습니다. 발효가 끝난 누룩은 뜬 김이 모두 나간 고두밥, 물과 함께 일정한 비례로 술독에 넣고 잘 섞이도록 오랫동안 저어준다. 인공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쌀과 물, 누룩만으로 빚은 막걸리는 독에서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진한 감칠맛을 머금게 된다. 그러니까 다 쎄되기만 하면 건다 이 독이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발효되는 소리가 뿌지직 이 소리가 발효 소리가 되기 합니다. 그 소리가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하루 지나면서 그 소리가 없어지면 다 없어진다면은 그다음 거기가 다 발효된 겁니다. 이제 쌀알을 걷어내면 막걸리가 완성된다. 발효를 마친 막걸리를 얇은 배천에 여러 번 려과시키면 장인의 손맛으로 완성시킨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떫은 맛이 잘 어우러져 감칠맛을 품은 전통주가 뽀얀 빛깔을 드러낸다. 전통의 발전은 현대와의 조화에 있다고 생각하는 안정금 씨는 막걸리의 맛에 건강을 더하여 블루베리 막걸리, 대추 막걸리, 뽕 막걸리 등 다양한 변화를 다듬어내고 있다. 뽕나무 열매에다가 찹쌀 한 대같이 발효해내가지고 그래서 그거 저니까 발명해냈고 그리고 블루베리입니다. 딱 발효 중심 찍은 블루베리가 야생 블루베리가 내려올 때입니다. 지금 한창 내려올 때입니다. 야생 블루베리는 역시 조그맣니다. 조그마고 산에서 뜯어서 채벌해서 내려와가지고 밥 못 셉니다. 제일이 저축해 버리고 농동 하나 제가 붉은 이렇게 저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그 야생 블루베리 가지고 저니까 블루베리 감주를 만듭니다. 15년 동안 틈틈이 막걸리를 만드는 비법들과 노하우들을 빼곡히 적어둔 안정금 씨. 그 안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애령 막걸리를 지켜온 장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증조 할머니로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대대로 이어진 막걸리 제작기에는 안정금 씨에게로 4대째 고스란히 전해 내려왔고 지금은 딸과 사위가 또 그 맥을 이어받고 있다. 항상 일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하나 일하는 시제 꼭 잘 명심해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맛이가 발효 시간이든 쌀을 찌는 거든 쌀을 불구는 거든 이 절차가 한 개, 두 개 절차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절차가 많습니다. 10개도 넘어 되는 절차지 않습니까? 재료부터. 그 절차를 명심해가지고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저 절차를 소홀히 했다가는 맛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심히 하나 해도 그냥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질 좋은 막걸리를 만들기 위해 오랜 세월 지켜온 안정금 씨의 고집에는 연변 막걸리의 원유의 색깔을 잃지 않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담겨 있다.
这是绿豆米露啊，又解暑的，又助消化的朝鲜族传统饮料呢。 우리 집안에 감둔 것이 아니라 우리 연변의 자랑을 해가지고 이 감주 대대로 딱 내려가가지고 끊기지 않고 이래서 전수해 가는 거니까 제 그런 겁니다. 욕망입니다. 연변 신흥공업집중구에 위치한 한 막걸리 생산 기업이다. 2012년에 일떠선 연변 정향식품위원 회사에서는 연변의 막걸리 전통 공예 기법과 현 시대의 독특한 기술을 결합하여 막걸리를 대량 생산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저희 막걸리 생산량은 월 120톤 정도이고 년 생산량은 2,500톤 정도입니다. 그리고 연변주 지역을 떠나서 동분 삼성을 더 나가서 남반까지 나가고 있는데 주역에 북경, 상해, 천진, 그리고 무한 여러 가지 도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막걸리를 만드는데 어떤 쌀을 쓰느냐에 따라서 술맛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은 엄선한 연변쌀만을 고집한다. 먼저 짧게는 6시간, 길게는 12시간 동안 물에 쌀을 불린 후 밥물을 따로 하지 않고 찜기에 넣어 그대로 찐다. 찌기 전 쌀에 구멍을 숭숭 내는데 이는 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다. 일단 지방 농산물을 지지 않은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주하게 지금 훈춘에 쌀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량도 좋고 맛도 좋고 그 빛깔도 엄청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현재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기 없이 완성된 고들밥이 만들어지면 먼저 발효통에 넣는다. 그리고 정제를 거친 물도 넣는데 물은 감주의 맛을 내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잡균이 없는 깨끗한 물이라야 제대로 된 술맛을 낼 수 있다. 이 회사에서는 깐깐한 수질 검사에 수십 개 관문을 거친 합격된 정제수를 쓴다고 한다. 술을 발효시키는 데는 전통 누룩 대신에 효모를 사용하는데 일정한 비례에 맞춰 발효통에 넣어 잘 섞이도록 한다. 발효통의 온도는 막걸리 발효에 적절한 30도를 유지한다. 막걸리라면 발효가 핵심인데 저희는 막걸리 발효 과정을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필요한 환경을 필요한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줄 뿐이지 원가 절감이나 독특한 맛을 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쌀과 물, 엿기름가루, 효모 등 모든 재료가 들어가면 발효통에서 자동으로 섞이면서 발효에 필요한 적절한 형태로 된다. 이렇게 발효통에서 며칠 정도 지나면 상큼한 향을 풍기는 막걸리가 완성된다. 막걸리의 질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기포. 기포의 소리가 크다는 건 생막걸리 특유의 탄산이 잘 만들어졌다는 증거다. 막걸리의 질을 판단하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향이다. 숙성 기간에 따라 발효 방법에 따라 술은 각각의 또 다른 맛을 품는다. 3天，温度过高也不行，过低发酵也不行，过长天数太长了也不行。对，就是得掌握住时间。今年这一批发酵的相当不错，这玉米的味道非常浓烈，就喝起来清香可口。 이렇게 무려 10여 개의 절차를 거쳐 완성된 막걸리는 려과기를 거쳐 깨끗하게 걸러낸다. 술을 거두고 나면 찌꺼기가 생기는데 이것은 가난했던 옛날 선인들이 줄인 배를 채우던 요긴한 한 끼 식사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니 막걸리는 그야말로 마지막 찌꺼기까지 버릴 게 하나 없었던 소중한 전통 음식임에 틀림없다.
연변이 왕궁도시로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연변에 와서 전통적인 이 막걸리를 많이 찾아 듣고 즐겨 드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막걸리가 발효주라는 것을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저희 생산량도 많이 지금 추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떡 같은 곳에 막걸리를 생산하던 것이 지금은 생산 라인으로부터 생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월 1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던 것이 지금은 몇십 톤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곡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발효를 마친 막걸리는 생산 라인을 거쳐 정밀한 포장에 들어간다. 막걸리에는 살균 막걸리와 생막걸리가 있는데 멸균 공리를 거치지 않은 막걸리를 생막걸리라고 한다. 시중에는 현재 이 두 가지 종류의 막걸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연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마침 연변에 머물고 있는 손님들은 바로 이 신선한 생막걸리를 마시는 행운을 차지한다. 这个延边的米酒啊，它从营养学上讲，就是说它的营养价值来看的话，首先呢，含有蛋白质和氨基酸。那我们知道，蛋白质和氨基酸，被吸收到体内之后，可以合成我们体内的蛋白质。第二个营养价值哈，这个米酒，我们延边的这米酒哈，在发酵过程当中，它会产生比较多的维生素 B 族。 那么这些维生素它都是参与能量代谢的，所以进入我们喝了米酒之后，可能会比较有劲也含有一些矿物质吧，因为是谷物发酵的嘛，然后再加一个麦芽这样发酵的，所以含有一些矿物质，比如说钙呀、铁啊、镁啊，就这些。这样的话呢，这些元素它又有利于骨骼的健康。 这个米酒当中最大的一个营养特点，它含有益生菌。益生菌里边主要是乳酸菌，还有酵母菌。进入我们胃肠道之后，它对肠道的健康是非常有利的。因为人的免疫功能75%是在肠道，所以肠道健康，人体就健康。所以这几大功能就是米酒的营养价值。 막걸리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지역 특산물의 이런 장점을 살린 다양한 기능성 막걸리가 속속 개발되어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웰빙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막걸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내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희는 부단한 연구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맛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성이나 볼 때면 옥수수 원맛하고 찹쌀 원맛을 지금 많이 선호하고 있고 나이가 어린 여성분들은 크림이나 이런 맛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과일 맛들로 보면 딸기나 청포도나 키위나 등등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막걸리가 웰빙 식품으로 거듭나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막걸리 민속 문화 축제와 같은 다양한 행사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 회사에서도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여러 문화 축제에 참여하면서 조선족 막걸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열정을 쏟고 있다. 막걸리 항업은 지방인 정토적인 산업으로서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될 산업입니다. 조상들이 남겨준 문화유산으로서 그런 생명력과 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이런 산업을 계속 발전시키려면 문화와 품질을 동시에 제고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발효주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장 절주에는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만이 막걸리 공예를 고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간과 정성으로 빚어야만이 진정한 막걸리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정성이 빚은 막걸리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웰빙 식품으로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민속 특색 짙은 대형 종합시장으로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연길 서시장에는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我觉得对于不喝酒的人来说，它真的很不错。有酸奶味儿的，就是喝着有股酸奶味儿啊，或者什么的，跟喝果汁一样，挺好的。你以后还想继续喝我们延边的米酒吗？想，我这不是买了吗？然后买了也加了那个店主的微信，然后我需要我还会找他们，让他们帮我寄。来了延边之后，我觉得这个米酒的话，其实还是挺醇厚的，味道挺美味。大瓶一小瓶。哇，就全家人都想喝。对对，主要是想再给带回去一部分，给那边的朋友也尝一尝。 纯正的米酒是什么样味道？ 매년 막걸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매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양한 기업에서 생산한 다양한 브랜드의 막걸리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맛과 개성 있는 포장으로 고객들의 오감을 유혹한다. 고객들은 다양한 브랜드의 막걸리들을 시음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막걸리를 고를 수 있다. 막걸리가 피워올리는 곡물들의 향연은 음식점에까지 이어진다. 한 보쌈집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겨 먹는 단골 메뉴, 보쌈과 막걸리의 만남이다. 신선한 야채에 향긋한 쌀밥과 부드러운 고기를 싸먹으면서 한입 가득 자연의 싱그러움과 생활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들. 거기에 막걸리의 시원함과 달콤함까지 어우러진 꿀맛과도 같은 한 끼 식사를 즐기고 있다. 就感觉还蛮解腻的，然后那个米酒就是有那种清淡和那种浓郁版的一点，就是像那个草莓的那个可能就比较适合女生，因为它比较甜，然后玉米这个可能就比较适合男生，因为它会清淡一点，然后米酒味儿会更突出一些。口感很好，入口香甜。 味道还非常纯正，这个米酒哈对身体健康有一定的好处。今天我到无事包饭来了，第一次喝到这么好、这么甜的美酒，真的很好。朝鲜族这个米酒非常好喝，高啊，马西达。我基本上每次会点的，带朋友来会点的就是这个包饭、下羊豆腐。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연변의 특산품들도 그 붐을 타고 있는데 막걸리의 향기 역시 인터넷 생방송을 타고 전국 방방곡곡에 전해지고 있다. 里面添加了奶油，倒出来给你们看一下这个里面的质地，淡黄色，喝起来它的口感是什么呢？香甜。 연변의 전통 음식과 맛집들을 소개하면서 제법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송지강 씨. 몇 년 전부터 막걸리를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는 막걸리 대변인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면서 올해 초에는 조선족 막걸리 제작기의 C급 전승인으로까지 선정되었다. 相比其他的特产来讲的话，米酒的销量还是比较高的，非常有成就感。 就是能把家乡的东西推广出去，就是按照我自媒体的角度来讲的话，我想全国走，让更多的人了解延边，想来延边。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무형문화재인 조선족 막걸리. 전통적인 제작 기법으로부터 현대적인 공예 기법에 이르기까지 막걸리는 그 오랜 세월 속에 담긴 무궁무진한 이야기로 우리의 삶에 위로와 희망을 더해 주었다. 이제 막걸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세월이 빚어낸 오곡의 향기를 더 넓은 세상으로 전할 것이며 더 아름답고 독특한 이야기를 엮어갈 것이다.